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정관장이 GS 칼텍스에 완패했던 그날 많은 팬들은 경기 내용만 보고 결론을 내렸다. 리시브가 흔들렸다. 공격이 막혔다. 흐름을 한번 타더니 끝까지 못 돌아왔다. 하지만 이 패배를 코트 위 3세트로만 설명하면 핵심이 빠진다. 진짜 전말은 휘슬이 울리기 훨씬 전 벤치와 라커룸 그리고 워밍업 구간에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쿠시가 있었다. 경기 전 감독의 짧은 한마디가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인쿠시가 발바닥에 문제가 생겨 컨디션이 좋지 않고 100%가 아니라는 설명. 몸을 풀어보는 걸 확인한 뒤 출전을 판단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단순한 컨디션 멘트로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인쿠시는 선발로 코트에 들어섰다. 이 순간부터 질문이 폭발했다. 부상을 알고도 선발로 넣은 거 아니냐, 혹사 논란 아니냐. 하지만 이 논란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하나를 인정해야 한다. 그날의 결정은 인쿠시만으로 만들어진 결정이 아니었다. 그날 정관장은 선수 한 명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주전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연쇄 상황 속에서 선택지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 사건을 -4인 주전 붕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지 한 명이 부진해서가 아니라 팀이 기댈 수 있던 핵심 축들이 경기 전후로 한꺼번에 흔들렸고 그 결과가 0-3이라는 숫자로 드러났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터진 변수는 경기 직전에 발생했다. 외국인 주포 자네테가 코트에 서지 못했다. 워밍업 과정. 더 정확히는 라커룸에서 스트레칭을 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사건의 파괴력은 단순한 결장이 아니다. 정관장은 공격의 중심을 잃었다. 팀이 가장 기대던 득점 루트가 경기 시작 전에 사라졌다. 이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꼬이기 시작한다. 공격의 중심이 빠지면 공격 점유율이 재배치된다.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남은 공격 차원에게 쏠린다. 그리고 하필 그때 남은 공격 차원 중 가장 눈에 띄는 카드가 인쿠시였다. 문제는 인쿠시 역시 100%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이미 공개적으로 던져진 상태였다는 점이다. 즉, 통증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게 공격 부담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경기 시작 전에 만들어졌다. 여기서 혹사 논란은 단순히 감독의 고집으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선택지 자체가 얇아진 것이다. 자네테라는 한 번 옵션이 사라진 순간 감독의 판단은 훨씬 잔인한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 남은 카드로 버텨야 한다. 그리고 남은 카드가 완벽하지 않다. 여기서부터 팬들이 보는 정면은 투혼이 아니라 무리로 비친다. 두 번째 붕괴는 조립의 붕괴였다. 세터 염혜선이 무릎 붓기 문제로 결장했다. 공격은 단지 공격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배구에서 세터는 팀의 템포와 패턴을 조립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공격 옵션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세터의 조립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상대 블로킹을 흔들어야 하고 빈 공간을 읽어야 하고 공격수에게 때릴 수 있는 공을 넣어줘야 한다. 그런데 그 조립축이 빠졌다. 공격의 중심이 사라진 상황에서 조립까지 흔들리니 공격은 더 예측 가능해진다. 예측 가능해지면 블로킹은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블로킹은 공격수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쿠시의 발바닥 컨디션 이슈는 단순한 몸 상태가 아니라 경기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바뀐다. 발바닥은 점프와 착지, 스텝과 균형에 직결된다. 조금만 불편해도 타점이 달라지고 점이 달라지면 강타의 각도가 줄어든다. 각도가 줄어들면 상대 블로커는 더 과감하게 들어온다. 한 번 막히면 다음엔 더 읽히고 읽히면 공격수는 더 세게 때려야 한다. 그런데 몸은 100%가 아니다. 결국 공격 효율은 떨어지고 교체 타이밍은 빨라지고 팀은 또 다른 선택지를 잃는다. 실제로 인쿠시는 초반에는 분투하는 장면을 만들었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상대 블로킹에 막히는 장면이 이어졌고 세트가 갈수록 교체가 잦아지는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팬들이 그럼에도 선발 강행이었어야 했나
라고 묻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단순한 결과론이 아니다. 감독이 100%가 아니라고 말한 선수에게 외국인 주포의 결장으로 더 많은 부담이 쏠린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붕괴는 팀의 버팀목 붕괴였다. 공격 조립이 흔들리면 결국 팀은 리시브와 범실에서 버텨야 한다. 하지만 그날 정관장은 리시브 라인과 범실에서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이 나왔다. 특정 선수의 범실이 늘어나고 공격 전환이 끊기며 을 바꿀 수 있는 한 점이 나오지 않았다. 공격에서 길을 잃고 조립도 흔들리고 버텨야 할 리시브와 범실에서까지 흔들리면 배구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때부터는 전술이 아니라 생존이다. 먼저 무너지지 말자. 그런데 배구는 한 번 무너지면 흐름이 더 빠르게 쏠린다. 이렇게 보면 -4인 주전 붕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그날 정관장은 경기 시작 전에 이미 4개의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다. 외국인 주포의 결장, 세터의 결장, 인쿠시의 100%가 아닌 컨디션, 그리고 리시브 범실로 흔들린 또 하나의 축, 4개가 한꺼번에 겹치면 한 세트는 우연으로 따낼 수 있어도 3경기를 버티긴 어렵다. 결국 0-3 완패는 코트 위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경기 전부터 예고된 붕괴가 코트 위에서 확정된 결과에 가깝다.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상 알고도 선발 투입은 혹사였나? 이 질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우리는 워밍업에서 인쿠시의 상태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의료진이 어떤 권고를 했는지, 벤치가 어떤 대체 플랜을 준비했는지, 자네트 결장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내부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공유됐는지까지 모두 알 수 없다. 그래서 혹사라는 단어를 사실처럼 결론 내리는 건 위험하다. 다만 이 경기가 보여준 건 분명하다. 정관장은 혹사처럼 보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려 있었다. 주전 축이 하나둘 빠지는 순간 벤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카드 중 하나가 100%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이미 공개된 선수였다. 우리 분노하는 지점은 여기다. 인쿠시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니다. 왜 늘 이런 상황이 반복되느냐는 팀 구조에 대한 질문이다. 선수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코트에서 버텨야 하는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 가장 약한 고리가 공격을 받는다. 그날은 인쿠시가 그 고리로 보였다.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진짜 전말은 따로 있다. 그날 정관장의 붕괴는 경기 중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경기 전 60분 동안 연쇄적으로 진행됐다. 감독이 먼저 인쿠시의 100%가 아닌 상태를 언급했고 경기 직전 자네트의 결장이 터졌으며 염혜선의 결장이 이미 확정돼 있었다. 이 세 가지가 겹친 순간 정관장은 사실상 원래 하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그림을 잃었다. 그 뒤 코트 위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잃어버린 그림이 실제 점수로 확인되는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단순히 인쿠시가 부진했다로 끝내면 안 된다. 인쿠시는 분명한 논쟁의 중심에 섰지만 패배는 한 선수의 책임으로 봉합할 수 없는 구조적 붕괴였다. 외국인 주포가 빠지고 세터가 빠지고 컨디션 이슈가 공개된 선수가 선발로 들어가고 리시브와 범실에서 버팀이 무너졌다. 이건 전술 이전의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경기가 한 번 나오면 다음 질문이 생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 선수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통증이 있는 선수를 선발로 넣는 결정은 늘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러나 팀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지가 없을 때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팬들이 진짜로 묻는 건 그날 왜 선발이었나가 아니라 왜 정관장은 항상 선택지가 없는 팀이 됐나? 다 부상과 이탈, 전력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감독은 때때로 혹사처럼 보이는 결단을 하게 되고 선수는 그 결단의 결과를 몸으로 감당한다. 그날 인쿠시는 투혼의 상징으로 보이기도 했고 혹사의 피해자로 보이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그 장면이 개인 이야기,
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팀이 선수 한 명의 몸 상태에 기대어 버티는 순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반복은 결국 구단과 리그 전체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정관장을 무너뜨린 건 한 번의 블로킹도 한 번의 서브 미스도 아니었다. 그날의 붕괴는 이미 경기 전부터 시작됐고 코트 위에서 완성됐다. 이제 남는 질문은 단 하나다. 쿠시를 선발로 세운 결정이 무리였는지 불가피였는지. 우리는 다음 경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답을 보게 될까? 그리고 정관장은 다시는 혹사 논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 보호와 전력 운용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팬들이 정말로 보고 싶은 건 자극적인 논쟁의 승패가 아니다. 선수가 안전하게 뛰고 팀이 무너지지 않고 기력이 정직하게 평가받는 구조다. 그 구조가 무너진 날 임쿠시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